꽉 묶은 줄 알았는데 쉽게 풀려버렸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인의 비유를 한 거죠. 리본은 용준형이 밝힌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의 감정을 리본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쓴 곡인 만큼 뮤직비디오 역시 우울하고 쓸쓸한 감정이 잘 드러납니다. 무채색 혹은 낮은 채도의 공간은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5명으로 더욱 짙은 매력으로 다가오는 비스트의 리본을 각 멤버들이 있는 장소와 그 안의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이 보여주는 5개의 이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헤어짐에 대처하는 8단계로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은 헤어지고 난 뒤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모든 게 무감각해져 버리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손동훈이 열쇠를 끌고 가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짐덩어리를 달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의 자물쇠를 위해 하나의 열쇠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혼자 남겨진 열쇠는 어디를 가도 예전과 같은 가치를 느낄 수 없겠죠. 열쇠는 사랑했던 사람이 잔인하게 혼자 남겨버린 내 마음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된 그런 감정마저 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내 전부였습니다. 차는 목표로 나아가는 수단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표현처럼 보통 동승자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관계라고 해둘까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적어나가는 손동훈, 세스 고딘의 We Are All Weird라는 책에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닥터스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삶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상함이 나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어울린다. 그리고 서로의 이상함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공감하시나요? 이 문구를 차에 새긴다는 것. 자동차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 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는 모습입니다. 또 내린 곳이 이정표 없는 허허 벌판인 것 역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죠. 텅 빈 주차장. 마치 텅 비어버린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죠? 널브러져 있는 시계는 그 사람과의 추억, 시간들입니다. 다 사라지고 추억과 시간들만 마음속에 남아버렸네요. 용준형은 헤어지고 나서의 상황에 대한 분노로 시계를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생각들이 차올라 그 시간들마저 원망스럽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까마귀. 물론 길조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분위기 때문에 불청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추억은 이젠 불청객처럼 불편하게 나를 찾아옵니다. 회전목마의 말들은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맴돕니다. 아름다운 불빛은 아름다운 기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요섭은 아름다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추억에 머무르는 동안 보이는 드레스는 떠나간 사람의 흔적이죠. 그 사람의 흔적을 쫓아 정신없이 추억 속을 헤맵니다. 이 회전목마가 끝없이 돌아가길 바라는 것 같죠. 어두운 승강장. 열차는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떠나갑니다. 일방향적인 관계로 비유되기도 하는 열차. 열차가 빠져나간 공간은 특히나 더 외롭게 느껴지죠. 승강장의 캐비넷 속에는 함께했던 추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잠금장치 없이 열려버리는 캐비넷처럼 속절없이 추억들은 자꾸만 떠오르는데요. 마치 상처를 만지면 만질수록 덧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만져버리는 듯한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안을 헤매다 결국 마주한 것은 높은 옥상, 헬리콥터 비행장. 홀로 높이 솟아있는 마찰루는 그 높이 때문에 고립된 장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관계성이 끊어진 모습은 혼자 남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위에 헬리콥터 비행장에는 증명사진 부스가 있습니다. 사진은 영혼이 담기거나 속마음을 비추는 메타포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아무리 웃어봐도 나오는 사진은 무표정한 사진뿐입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없는 윤두준. 이별 뒤 애써 웃어봐도 내 힘든 마음을 숨길 순 없곤 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보는 윤두준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용준형이 부숴버린 시계를 다시 고치는 작업은 추억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보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용준영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순간이 나에게 무의미했던 시간은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우리의 추억은 예뻤다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 사람과 다시 함께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미련이라고 부르죠. 미련의 시간이 끝나고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시계가 다시 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뒤의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기광은 마주한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건넨 것은 마른 장미. 마른 장미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별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을 보내주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회전목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양요섭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유일하게 비극적 결말을 맺습니다. 유일하다고요? 네, 유일합니다. 그에게 서서히 감겨지는 검은 리본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테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영정사진처럼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검은 리본과 옷만 남고 사라져버리는 양요섭. 그 추억에 영원히 머무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 현재의 시간이 나아가지 않는 것. 양요섭은 헤어진 슬픔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동차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했었는데요. 그 안에 묶여있는 손동우는 이미 의미 없어져 버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치 안전벨트가 검은 리본 같죠? 그 순간 또 다른 손동우는 그 차를 불태워 버리는데요. 왜 이 죽음은 양요섭과 같은 물리적 죽음과는 다를까요? 여기서의 또 다른 손동우는 과거를 체념하는 손동훈입니다. 나 이외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모습은 마음속 갈등을 의미하곤 하죠. 손동훈은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나만 남은 관계를 태워버립니다. 그 안에 남아있던 미련도 함께요. 하늘에서 비춘 장면에선 손동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손동훈은 드디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없는 윤두준. 뛰어내린 윤두준은 하늘로 날아올랐을까요? 아니면 땅으로 떨어졌을까요? 내 슬픔과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뛰쳐내리는 모습은 위험해 보입니다. 간혹 헤어짐에서 혼자 남은 관계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고립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천루에서 점프하는 모습이 그렇죠. 자기 파괴적인 관계. 내 슬픔에 대한 도피처로 소모적이거나 가벼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토록 다양합니다. 우리는 달이 금음달에서 보름달까지 차오르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별의 아픔과 마주하겠죠. 그래도 그 밤,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갈 때는 반드시 올 거예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말이죠.